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교사 최지수입니다. 학교에 띄엄띄엄 나오면서 친구들과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답답하지 않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힘든 때이지만 오히려 이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심리학 이론의 바탕을 둔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핸드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혼자 있다 보니 친구들과 연결고리를 SNS에서 찾게 되잖아요. 이제 SNS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짓 정보가 퍼지거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등장한 것이 포모 증후군입니다. 다른 말로 소외 불안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포모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포모 증후군이란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뜻합니다. 원래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마케팅 기법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홈쇼핑에서 이런 멘트 들어보셨죠? 매진임박! 한정 수량! 이런 것들이 포모 마케팅의 한 예인데요.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포모를 사회 병리 현상 중 하나로 주목했습니다. 이후 포모 증후군이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고, SNS가 발달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요즘 잠시라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거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누르는지 집중하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너무 많아질수록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해당되는데요. 성인들도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세를 따라가고자 하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불필요할 때는 알람을 끄거나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두기, 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쉬고 대안 활동을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도 포모를 조모로 바꾸라고 했대요. 조모란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놓치는 것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즉, 흐름을 놓치는 것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라는 의미이죠. 물론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 외국어를 배운 친구들도 있고, 궁금했던 자료를 찾아보고,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소통의 창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나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즐거운 디지털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포모 증후군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포모 증후군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하는 앱을 깔고 지난 일주일간의 스마트폰 사용 평균 시간, 가장 자주 사용한 앱, 일주일 중 가장 장시간 사용한 요일을 체크해 나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알 수 있죠. 또한 다른 아이들과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비교하여 자신의 사용량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목표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둘째, 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결정을 하는 거죠.
셋째, 내가 몰랐던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이유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해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넷째, 운동 공유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잖아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함께 운동을 한다면 스마트한 디지털 일상을 살아가는 거겠죠?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운동일기, 감정일기, 다행일기 등을 쓰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균형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섯째,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라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면 만지고 열어보고 이유 없이 앱을 실행하게 된답니다. 일곱째, SNS 알람 기능을 꺼둡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덟째, 무의미한 멀티태스킹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을 할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TV를 보면서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음악을 듣는 등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회백질의 밀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업 성적의 하락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우울증과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안 활동 중 쉽게 해볼 수 있는 감사일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니 활용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점으로 나에게 내 주변에 감사한 것들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다면 활동지 예시대로 작성해 보세요.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교 상담실에서 다뤄줄 심리학 혹은 상담과 관련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